올가을은 국지성호우가 내리는 태풍 소식이 유난히 많았다. 오늘도 근접해오는 13호 태풍의 영향으로 저녁이 되자 비바람이 더욱 사나워졌다. 거기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런 날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랜비아 호텔 앞에서 끽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멈췄다. 호텔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렸다. 이런 몰지각한 짓을 한 사람을 질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같이 눈동자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순간 사람들의 눈동자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방금까지 노려보던 시선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단정하게 머리를 틀어 올린 여자는 방금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온 신부처럼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씨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더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자의 움직임을 따라 사람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의 입에서는 드라마 촬영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상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듯 태연하기만 했다. 주차 부탁드려요. 유라는 멀뚱히 서 있는 호텔 도어맨에게 말한 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또각또각.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굽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다. 유라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오늘의 날씨만큼이나 어수선했다. 거기다 긴장감까지 더해져서 유라는 연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뭐 아니면 도야. 떨 거 없어 성유라. 유라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녀가 하려는 것은 분명 미친 짓이다.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후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차게 뛰어대고 있는 심장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그런데도 두 다리는 고장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제동이 걸리지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멈추려는 의지보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후. 커피숍 앞에 선 유라는 길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는 사이 고민도 끝이 났다. 갈기갈기 찢기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부딪혀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가 커피숍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알고 있었기에 유라는 무시했다. 대신 그녀에게 다가오는 직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강희준 씨를 찾는. 그러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찾고 있던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찌를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다. 겁먹지 마 성유라. 태연하게 행동해. 유라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서 그에게로 걸어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근대던 심장 소리가 더욱 커졌다. 유라는 양손으로 웨딩드레스 자락을 거머쥐었다. 벨벳 드레스의 감촉이 부드럽게 손가락 사이로 말려들었다. 그 느낌이 어떤 감각을 일깨우자 그녀는 곧 후회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웨딩드레스가 몹시도 신경이 쓰였다. 긴장감이 극에 달할 정도로. 강희준 씨?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선 유라는 망설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일일수록 빨리 해치우는 게 나았다. 괜히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간신히 붙잡고 있는 용기가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빤히 쳐다만 볼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답이라도 해줬으면 덜 불안할 텐데. 누구시죠? 이준과 마주하고 앉아있던 여자가 위아래로 그녀를 후어보며 물었다. 방해를 받은 것이 못마땅한 듯 그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서웠다. 유라는 상대 여자가 일신그룹의 외동딸인 한지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준에게 있었고 여자를 상대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누구냐고 묻잖아요. 내 말 안 들려요? 무시당한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다시 들려오는 한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다. 조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지영의 말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유라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서 좋을 게 없을 테니까. 당신이 누군데? 유라의 말에 질문을 던진 사람은 뜻밖에도 이준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던 심장이 더욱 바짝 조여들어서 아팠다. 손에 땀이 차고 등골로 식은 땀도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망칠까? 끝난 줄 알았던 고민이 다시금 뇌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절대 안 될 말이었다. 여기까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유라는 이내 생각에 꼬리를 잘라버렸다. 그런 다음 조용히 숨을 고르고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그가 정말 그녀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터였다. 그러니 여기 찾아온 목적에 맞는 대답을 해야 했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그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두려울 뿐이지. 갑자기 그가 한쪽 눈썹을 치켜떴다. 미간에 주름까지 잡혀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뜻인 듯했다. 그녀도 더는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유라는 바짝 말라버린 입안을 혀를 굴려 적신 다음 머릿속에 담고 있던 말을 툭 내뱉었다. 당신이 결혼하게 될 여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준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녀여야 한다. 한지영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일까지 내팽개치고 험한 날씨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달려왔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준이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여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두 사람만 있었다는 듯이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화가 났는지 한지영이 다시 쏘아붙였다. 위준 씨 여자 뭐예요? 한지영의 불만이 이준에게로 향했다. 유라의 신경세포들이 일제히 곤두섰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몰라서였다. 한지영 자리 비켜. 내가 왜요? 앙칼진 한지영의 목소리가 쩌렁하게 울렸다. 유라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었다. 호기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더니 대놓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꽤나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태강그룹의 하나뿐인 후계자이자 태강건설의 대표인 강희준의 존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니까? 그래. 그냥 있어? 이준이 툭 내뱉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채 인식도 하기 전에 유라는 그에게 손목이 붙잡혀서 끌려나갔다. 뒤에서는 한지영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이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9월로 접어든 첫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가 되자 더욱 거세졌다. 기상청에서는 내일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완전히 가실 것이었다. 지금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제법 차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주는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서 있었다. 아도니스 웨딩. 이 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 그 인기가 국내 톱이라고 했다. 1년 내내 예비부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드라마 협찬 장소로도 러브콜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그 명성이 단지 소문만은 아닌 모양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이 온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잘못 택했군.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홀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던 그의 눈에 안내 표지판이 들어왔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다. 이주는 대표실이 3층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승강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다. 3층에 발을 디딘 이주는 어렵지 않게 대표실을 찾았다.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시끄럽던 1층과 다르게 3층은 딴 세상처럼 조용했다. 직원조차 보이지 않아서 이주는 곧바로 대표실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네. 짧은 대답 소리에 이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먼저 반긴 것은 눅진한 비 냄새가 아닌 상큼한 공기였다. 피팅 준비 끝났나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다.
그 모습이 꼭 그와 닮아 보여서 왠지 기분이 묘했다. 왜 대답이? 이준이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바람에 그녀를 보고 있던 이준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그녀는 낯선 사람을 보고서도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냉정해진 듯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무슨 일로 오셨나요? 표정뿐만이 아니었다. 입술만 움직일 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이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녀를 보면서 AI가 말하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강희준입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양심이 있다면 기억을 해야 했다. 오전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대로 씹혔으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를 스쳐 지나갔다. 명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주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민망한 경험을 해보는 건 지금이 처음이었다. 함부로 꺼내놓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내준 것인데 그런데 그가 느껴야 하는 수치심이 여기서 끝이 아닌 모양이다. 무례한 그녀의 태도는 말투에서도 전해졌다. 눈치가 없군요. 답이 없다는 것은 그쪽과 볼 일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철컥. 그녀가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다. 그만 나가라는 뜻인 듯 했다. 아우 깜짝이야. 그런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다. 안 그래도 노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서 놀랐네요. 피팅 준비 끝나 어머 손님이 계셨군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던 직원이 이준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실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의 말에 대꾸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이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하고 있냐고 질책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준은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다. 말 한마디에 돌아설 거였으면 애초에 이곳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다.